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1, 2월 강의 첫날이라서 강의 계획서를 좀 같이 보면서 선생님들하고 일정 어떻게 보낼지 좀 알아보고 공부 방법도 좀 체크하고요. 그리고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오늘 2023년 첫 강의라서 우리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임용 도전하시는 이 1년 동안 많은 이 좋은 유아 교사가 되기 위한 많은 것들을 익히시고 내면화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응원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같이 뛰겠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1, 2월 강의 계획서 보면요. 오늘이 1월 7일이죠. 그래서 첫 주, 1주차 시작으로 총 7주간 진행이 되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개론 파트를 그저 다루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아교육 성격해서 우리 유아교육의 뭐 개념이라든지 우리 유아교육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 한국 유아교육의 어떤 그런 발전 역사라고 하죠. 그 부분을 좀 다루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1주차가 유아교육의 성격이고요. 이것과 함께 유아교육 법을 다룹니다. 법. 그래서 법규가 우리 선생님들 공부하시면서 좀 암기해야 될 법들이 좀 많죠. 그래서 특히 건강안전 들어가면 이 건강안전 관련해서 뭐 식품위생법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 도로교통법도 선생님들 보셔야 하고 뭐 등등 많습니다. 아동복지법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그 시기가 되어서 다루고요. 지금은 오늘 첫날 유아교육 법부터 시작을 하는데, 유아교육 법도 우리가 법은 3단 체계를 지니고 있으니까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렇게 같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3월 들어가면서 법규들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1, 2월에 유아교육법은 좀 틀을 잡아놓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유아교육법 하고 난 이후부터 하루에 한 5개 조항씩 이렇게 나누시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금 많이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자꾸 딜레이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게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것들까지 못 챙겨놨으니 지금은 좀 이렇게 시험 도전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시점이 올까봐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미리 해야 될 것들은 꼭 챙기셔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아교육 법도 같이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1주 강의가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선생님들 그 진행한 영역에 대한 기출 문제를 해설한 걸 강의를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성격 부분의 기출 문제를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기출 문제 풀어보시고 그 해설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1주차 수요일, 우리 1월 11일 수요일 보니까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 강의 제공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개론과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 2019 국가수준 교육과정 그 해설서, 그 다음에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 이렇게 3종이죠. 그거 관련된 해설 강의를 미리 우리 1월부터 선생님들 수강하셔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얘는 지금 보니 1주차랑 2주차 두 번으로 나눠서 제공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1, 2월 개론반 강좌 말고 그 2019 개정 누리과정 강좌가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거기 들어가시면 그게 이제 아마 다음 주 수요일부터 뜨게 될 거고, 우리 직강 선생님들도 이제 접속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총 강의가 8차시로 되어 있는 강의 전체 8개 중에 1주차에 3개가 올라갈 거고요. 2주차에 5개가 이제 올라가서 해설서, 이해자료, 실행자료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해설을 해드린 것을 수강하시고 그 중요 부분 체크하셔서 이제 반복 암기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주차, 2주차로 나눠서 드리는 이유는 우리 2주차 1월 14일 날 유아교육 사상 끝나고 나서 1월 21일이 토요일인데 그때가 설 명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의가 없어요. 공강이라서 그 기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누리과정 해설 강의를 나눠서 다 들으시고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 2주차에 나눠서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 강의가 들어가니까 꼭 수강하시고 그때 내용을 좀 익히셔야 합니다. 제가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 강의를 하면서도 선생님들한테 강조드리지만 가장 기본이고요. 이 해설가, 이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가 잘 잡혀 있으면 이 1차, 2차 시험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물론 개론도 중요하지만 얘는 정말 중요한 그런 어떤, 파트라고 생각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 별표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2주차는 우리 개론 영역으로는 이제 교육사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사상 다루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사상 관련 기출 해설 강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3, 4주차는 다 발달 이론이죠. 우리가 발달 심리가 좀 영역이 넓기도 넓고 좀 암기해야 될 것들이 아주 구석구석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발달 심리 1, 발달 심리 2 다루고 나서 이제 발달 기출
해설 강의가 2월 8일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제 5주차부터는 놀이 이론으로 들어가고요. 똑같이 수요일에 기출 강의 들어가고 6주차는 교사론 그리고 7주차는 부모교육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1, 2월 강의 계획서를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개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틀이 좀 잡히시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사실 이렇게 큰 목차부터 암기가 시작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머릿속에 구조가 만들어지셔야 돼서 내가 개론 공부를 해. 그러면 일단 유아교육의 성격 파트, 사상 파트, 발달 심리, 놀이, 교사론, 부모교육론 이렇게 6개 파트로 나눠져 있지라고 딱 머릿속에 틀이 잡히셔야 되고 걔를 우리가 7주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보니까 직강과 라이브반 선생님들 그리고 인강 선생님들 나눠서 있는데 우리 직강 라이브반은 토요일 날 지금 이렇게 함께 아침 9시 30분부터 이제 한 6시 정도까지 이제 매주차 계획대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기출 해설 강의가 아까 올라간다는 안내 드린 거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인강 선생님들은 우리 토요일에 이렇게 직강한 강의가 다음 주 월요일에 올라가죠. 근데 월요일 보통 18시 정도로 이렇게 업로드 한다고 학원에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서 화요일부터 강의를 듣거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 공부 계획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인강원 선생님들은 강의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그걸 나눠서 이제 그 주차에 수강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기출 강의와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 강의 2주에 나눠서 올라가는 건 동일합니다. 직강, 라이브, 인강이 모두 동일하니까 그 주에 본인 공부된 거를 판단하셔서 목요일 날 듣거나 금요일 날 듣거나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강의 자료가 이제 매주 이렇게 나갈 텐데 오늘은 이 강의 자료를 좀 우리 같이 좀 체크를 해보면 우리 선생님들 지금 보고 있는 OT 자료 하나 나갔고요.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 교육과정 하는데 1차에서 5차 정도의 특징이 좀 상세히 나온 게 있어서 그 교육과정 특징 관련된 자료가 하나 나갔죠. 그건 좀 이따 1원반 때 우리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유아교육법 자료 나갔죠. 선생님들 법자료. 그 다음에 이제 요약자 정리 자료가 하나 나갔을 거예요. 그죠? 유아교육 성격 파트 요약 정리 자료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그래도 이 자료를 선생님들께 이제 매 강의하는 그 내용에 맞는 요약 정리 자료를 나눠드리는데 저 혼자도 이제 맨날 생각합니다. 박수민이 이미 이걸 나눠드리는 것부터 제가 공부하는 방식과는 좀 다른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고 이렇게 실패의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을 오늘 아침에도 버스 타고 오면서 했는데 선생님들 이 성격이나 이런 사상이나 발달 심리 이렇게 매주차마다 요약 정리 자료가 나가긴 나가요. 얘는 미리 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남이 정리해 놓은 걸 미리 보거나 이렇게 요약서를 먼저 이렇게 접하면서 공부를 이렇게 하시기 시작하시면 이 전체적인 이해 안에서 나만의 서머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머릿속 구조가 안 세워지세요. 이걸 갖고 구조를 세우면 안 되나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걔는 나 스스로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해와 어떤 공부를 위한 기초 단계가 생략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요약 정리 자료도 초기에는 1, 2월 강의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우르르 드리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달라는 요구가 좀 많아서 그럼 내가 1주차 끝나고 2주차 때 1주차 걸 드리자. 근데 선생님들이 또 왜 1주차 때 한 걸 2주차 때 주냐. 그래서 왜 2주차 때 줘요? 될 수 있으면 안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보지 마시라고. 이 요약 자료가 우리 선생님들 손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드려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정리하시고 나서 얘랑 좀 비교해 보시고요. 나 스스로 정리가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자료를 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자료도 보면 옆에 메모칸이 있죠. 그래서 이 메모칸에 선생님들의 어떤 생각이나 중요 키워드나 기출문제 이런 것들이 다 계속 추가되면서 나만의 자료로 다시 이렇게 세팅이 다시 돼야 되지 이걸 그대로 살려두면 사실 이건 되게 의미가 없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공부하시면서 좀 요약 자료 멀리 하셔야 되고요. 이 요약 자료가 내 머릿속에서 나와서 백지에다가 내가 쓸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 시작하셔야 하고 그것이 가능하게 또 제가 강의 때 중간중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강의를 같이 이렇게 호흡 맞춰서 진행하시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구나라는 틀이 만들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요약 자료가 나가지만 조금 유의하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걸 너무 기대지 마시고 나중에 내 거 다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재세팅할 수 있는 수준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만들어 나가시는 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 자료 이제 매주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 다음 기출 문제가 또 하나 나갔죠.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가 교재 뒤에도 들어는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매주 기출 문제를 프린트 자료로 하나씩 또 올려드려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 뭐 다시 한번 풀고 싶은 선생님들은 푸셔도 좋고, 혹은 교재 뒤에 있는 것이 사실 기출 문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프린트물로 된 걸 영역별로 모으셔가지고 이제 관리하시면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안은 교재 뒤에 있는 걸 참고하셔야 하고요. 답이 별도로 나가진 않습니다. 문제만 이렇게 13년도부터 그리고 우리 작년 시험 문제까지 이렇게 영역별로 된 것이 다시 나간다는 거 참고하셔서 공부 자료 정리하실 때 또 공부하실 때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까지 이제 매주 기본 자료는 기출문제 한 세트 나갈 거고 요약 정리 자료가 하나 나갈 거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프린트물이 있으면 그 영역에 해당되는 게 나갈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매주 나가는 자료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은 특별히 누리과정 총론, 그 성격과 총론, 그 다음에 영역별 그 고시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자료와 그 다음 요거 우리 선생님들 암기한 후에 시험 볼 수 있는 이게 빈칸 자료가 나갔죠. 요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2020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외워서 시험에 답을 쓰고 나오셔야 되는 거라서 요 부분을 이제 쪼개셔가지고 매일 암기하시고 반복적으로 시험을 보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복사하셔서 쓰셔도 좋고, 저 옛날에 저는 6차 교육과정 때 시험을 봤거든요. 그때도 이제 해설서 고시문을 그대로 외우고 시험을 보러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때 저는 그냥 백지에다가 이렇게 나 혼자 체계를 갖고 막 썼던 것 같아요. 이런 틀도 없이. 그래서 뭐 그냥 백지에 쓰셔도 좋고 이런 틀이 있는 거 갖고 쓰셔도 좋고, 어찌됐건 내용을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요거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선생님들 내일부터죠. 오늘 강의 수강하고 내일부터 난 이번 주는 성격 다 외울 거야. 그럼 성격만 외우셔서 계속 반복하시고, 그 다음은 추가하는 인간상 목적 목표까지 외울 거야. 그럼 그 부분 외우시고, 이렇게 해서 쪼개셔갖고 얘도 1, 2월 안에 다 암기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 나는 9월 가서 할래. 이거는 뭐 금방 암기하자라. 아주 정말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생길 수 있는 그런 판단이시고, 지금 암기해 두셔야 3월, 4월, 5월 공부하실 때 매우 수월하고요. 또 문제풀이 할 때도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1, 2월에 요거 소화해야 한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자료, 실행자료에 대해서도 또 암기할 거리가 모여져 있죠. 요것도 사실 이해자료와 실행자료에 있는 내용은 고시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시문이라는 건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법정 문서기 때문에 우리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하는 거고, 이해 자료와 실행 자료는 현장에 이 누리과정을 잘 이렇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보조 자료로 나눠 이제 교육부에서 발행한 거기 때문에 얘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될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게 이미 실행 자료와 이해 자료라는 책으로 이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출제가 됐을 때 을르리가를 하나라도 틀리고 나오면 누가 찝찝해요? 틀린 사람이 찝찝해요. 그죠? 이걸 맞게 해줄지 틀리게 할지 뭐 정확한 기준을 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그래서 똑같이 외우라는 거죠, 지금부터.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많이 고시문 암기 양은 우리 기존 교육과정보다는 많이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 충분히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해자료, 실행자료 내용도 나눠드린 그 내용 틀에 맞게 꼭 암기를 해두셔서 이거는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전날까지 계속 반복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료, 요거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 1주차, 2주차에 나눠서 올라가는 강의에도 파일은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는 데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강의 자료가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프린트물을 학원에서 나눠줄 것이고, 우리 인강이나 라이브만 선생님들은 자가 출력을 하셔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교재 있네요. 우리 이번 교재가 새로 나왔는데 사실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기존 교재랑. 그래서 뺄 것들을 좀 빼고, 그 다음 자유선택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됐음에도 제 책에 들어가 있어서 그게 이제 너무너무 빼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거 빼고 또 프린트물로 나갔던 것들이 이제 다 교재로 담기면서 이렇게 새롭게 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3년판을 준비하셔서 강의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설서, 이해자료, 실행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요거 세 권은 항상 같이 나와 함께 다닌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 이 책이 준비 안 되신 선생님들은 우리 그 표준넷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이걸 구입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구입하셔도 좋고, 혹은 그 아이누리 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제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생님 꼭 준비하셔야 하고, 그 다음 3번에 보면 이제 매주 강의 직전에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거에 대한 확인학습 문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주차라서 배운 게 없으니까 오늘은 확인학습 문제가 없는 거고요. 2주차부터는 이번 주 성격에 대한 확인학습 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답이 나가는데 그걸 미리 풀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음 주 사상하기 전까지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 숙제하시고 내면화하시고 오셔서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채점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 확인학습 문제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우리 9시 반이 강의 시작이라서 한 9시 정도까지는 입시를 하셔서 이렇게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강 라이브 선생님들은 자유롭게 출력하셔가지고 시험 다음 주 강의 시작하기 전에 꼭 풀고 암기가 잘 되었는지 이런 것을 좀 체크를 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당부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잘 지켜서 매주 이렇게 성실히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지게 되면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건, 하나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시작할 때는 그 차이가 작아 보여도 이 몇 개월이 지난 후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만들어지면서 좀 시도는 했지만 결과를 쉽게 만들지 못하는 또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그때 돼서 우리 같이 마음 아파도 사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 시작하는 시점에서 꼭 선생님들 이런 것들 챙겨야 한다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이쪽 넘겨서요. 공부 방법 중 한번 보면요. 일단 공부 방법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걸 상당히 강조합니다. 계획 없이 하루를 그냥 사는 것과 시간대별로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그 자투리 시간까지 계속 임용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에는 큰 차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기왕 공부 시작한 거, 그리고 기왕 내가 선택한 인생의 직업이 뭐 첫 번째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직업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직업이 교사라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셔서 삶을 사실 거라면 그래도 조금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힌 하루 일과를 몸소 실천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나는 그냥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편인데 한다면 좀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나의 하루 일과를 좀 이렇게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1, 2월 강의 계획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주에 배운 걸 그 주차에 공부하면 되는 그런 이제 스케줄이죠. 그래서 주간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토요일에 우리 지금 이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을 쪼개서 이제 월화수목금토일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해야 될 또 공부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주 주간 계획과 그 주간 계획에 맞는 일일 계획이 나오셔야 되는 거죠. 일일 공부 계획. 자, 그리고 각 챕터별로 나만의 개요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들. 이 개요도를 보시고 이제 늘 인출하실 거고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이걸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한 바를 확인해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매주 그 강의가 진행되면서 이것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지금 우리 오늘 성격 강의 하잖아요. 이게 크게 큰 4개의 틀을 적어놨는데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것들이 안에 세부 목차들이 또 만들어지고 하면서 좀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성격하면 이런 것들이 구조 안에 하위 구조로 들어가 있고 이것에서 틀이 잡히셔야 되고 매 영역마다 이런 식의 나만의 개요도가 만들어지셔서 1월부터 6월까지 이론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은 임용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영역이라고 하는 그 부분 전체에 대한 나만의 한 15장 정도 나오려나요? 그런 개요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개요도 옆에는 인출해야 될 가지수를 적어 놓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아주 중요 키워드 몇 가지를 모아서 적어 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보고 계속 뭐해요? 머릿속에 저장한 것들을 꺼내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오늘도 성격 강의 끝나고 나면 이 성격 파트에 대한 나만의 개요도가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주 꼭 만들어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영역별 공부를 마친 후 영역별 기출문제를 실전이란 마음으로 풀고 내면하자. 그래서 우리는 1월, 6월 1원 강의 동안 기출문제를 같이 하죠. 그래서 선생님들 그 영역에 대한 기출문제를 미리 같이 암기해 나가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또 기출 강의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자, 강의를 시작할 때 아침 시간, 쉬는 시간, 야간 시간 철저히 활용해야 한다 이러는데 우리 직강 라이브 선생님들은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저랑 같이 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침 시간에 그리고 또 1교시 끝나고 2교시 그 중간 쉬는 시간에 또 강의 모두 끝나고 난 그 야간 시간에 정말 알차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플랜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강의 들었으니까 쉬자 이러면서 그 소중한 시간을 또 쉼으로 이렇게 채우면서 어떻게 돼요? 들어온 정보들이 다
날아가죠. 그래서 또 얘기해. 거기서부터 또 차이가. 선생님 이제 차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죠? 무슨 차이가 그렇게 나지?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뭐 다른 사람과 뭐 차이 나는 거 두려워서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되니까 이런 것보다도 그냥 하루하루 삶이 이상적인 교사로서의 모습으로 그리고 정말 공부에 몰두해 있는 공부하는 내가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좀 충실히 보낸다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는 시간도 잘 활용하셔야 되고 강의 끝나고 야간 시간에는 그 오늘 배운 거의 한 파트는 외우고 잠잔다 이런 마음으로 야간 시간까지 퇴근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퇴근한 것이 아니고 이제 공부할 거리를 모았으니 야간부터 공부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자투리 시간을 좀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매일 꼭 해야 할 것 하고 있는데 2019 개정 누리과정 공부하는 부분은 매일 일정 시간, 하루에 40분이면 40분, 1시간이면 1시간 항상 이것을 반복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시문 암기 아까 한 거 이거 전체를 다 암기는 못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번에는 성격만 암기할래 그럼 성격 암기해서 반복해서 쓰시고 그 다음 이제 뭐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 목적, 목표야 그럼 그 부분을 또 반복해서 이렇게 인출하고 쓰시고 이러는 어떤 과정을 쪼개서 이제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고시문 암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시문은 고시문대로 암기하고 해설서, 이해자료, 실행자료 읽으면서 중요 내용을 또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해설 공부까지 해서 요건 매일 반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 내용 이해한 후에는 이제 암기가 돼야 되죠. 암기는 넣는 거고요. 이 다음 뭐가 필요해요? 진짜 공부는 꺼내는 것부터예요. 그래서 넣었다면 반드시 인출하는 것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인출하는 그 시간부터가 내 진짜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암기한 후에는 인출하는 과정을 이제 병행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강의 수강 후에 공부해야 될 영역의 전체 목차를 정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개요도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런 다음 소영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하나하나 작은 영역으로 쪼개서 그 하나하나 영역부터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핵심 단어 먼저 암기한 후에 이해를 했다면 그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나만의 말을 덧붙여가면서 설명하듯이 공부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정말 재미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또 성취감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3번에 보면 이렇게 암기했다면 암기한 것에 대한 자가시험을 꼭 봐야 한다. 그래서 자가시험이라는 건 백지에 놓고 쓰거나 혹은 말로 강의하듯이 설명하는 방식을 말해요. 아무도 없지만 우리 선생님 옆에 화이트보드 같은 거 집에 사놓으시거나 혹은 거울 앞에 이렇게 놓고 내가 우리 뭐 오늘 유아교육의 의미와 중요성 공부했으면 내가 유아교육이 뭔지 설명해 줄게 하고 앞에서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말로 꺼내고 백지에 쓰는 그런 방법으로 인출을 하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 거울이나 칠판 같은 것도 준비하셔서 공부하세요. 실제로 합격한 선생님 합격수기 보니까 화이트보드 하나를 준비해 놓고 이렇게 박수민 선생님이 되어서 쓰면서 공부 이렇게 인출하는 그런 강의하듯 공부했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들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께 제가 지금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카페에 보시면 그 공부 도움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 도움 게시판 안에 공부 전략이 중요해요라는 게시판이 또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EBS나 이런 데서 연구한 메타인지 어떻게 활용하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들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 꼭 보셔야 하는 게 KBS 시사기획 창에서 이렇게 연구해서 프로그램 개발한 메타인지를 활용한 공부 방법이라는 그 제목의 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메타인지를 활용한 공부 방법. 그래서 아마 카페 게시판에 그 목차 제목이 KBS 시사기획 창 메타인지 활용법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클릭하셔서 이게 2014년 영상인데요. 지금 계속되는 어떤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우등생들의 어떤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서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잘하는지 효과적인 어떤 그런 성과를 내는 학생들의 공부 전략 이런 걸 연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2014년 영상을 못 따라가요. 정말 다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그리고 잘 활용하는 방법을 선생님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2014년 영상이라는 걸 참고하시되 이거 정말 귀한 공부 전략이 들어가 있거든요.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한 1시간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꼭 보시고 나 이거 작년에 봤어 하는 선생님들도 또 보셔야 돼요. 저도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래서 이걸 계속 보시면서 아 내가 읽는 공부, 책을 그냥 쭉 읽고 읽는 공부, 또 듣는 공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되겠지. 이런 듣는 공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접근인지를 좀 많이 수시로 느끼고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요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메타인지를 활용한 공부 방법이고요. 그거 보시고 나면 이 스피치 테스트라든지 강의하면서 제가 말하면서 설명하라고 한 방법, 그리고 백지에 스스로 시험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높은 성적을 만들어내는 학생들이 다 쓰는 전략이라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뇌가 이 정보를 아주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필요한 상황에 알맞게 꺼내서 활용할 수 있게 나온다는 걸 아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꼭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사고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여기다 적어놨는데 암기 강조하면 우리 선생님들 암기하면 조금 약간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이거 그냥 단순히 암기한다고 돼 이러는데 단순히 암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이해를 하고 지금 내가 보는 이 유아교육의 중요성 이거 내가 왜 공부해야 돼? 계속 왜를 붙이셔야 돼요. 왜 유아교육의 의미를 내가 왜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을 왜를 계속 붙이시면서 왜 피아제는 인지 발달에 있어서 이 3에서 6세 이 전조잡기 아이들의 어떤 이 사고를 이렇게 설명한 거야? 왜를 계속 붙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나중에는 연결되어서 이게 쭉 다 연결되어서 어떤 그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해지고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파악이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분절되어서 계속 암기를 했다거나 이러면 사실 그 수준에 다다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내가 오늘 왜를 몇 번 물었는지를 꼭 생각하시면서 사고하는 힘을 키운다 생각하시고요. 그럼 이제 개방형 문제에서도 타당한 답을 도출해내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어떻게 생기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왜를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공부하셔야 한다는 거 또 체크하시고 우리 인강 선생님들 거기 밑에 제가 인강 수강 시에는 매주 강의가 밀리면 안 되고 직강 라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를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또 밀리기 시작하면서 언젠가 한 번은 그 빠진 시간 때문에 더블로 이제 내가 시간을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가급적 그 만들어 놓은 스케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 자체가. 그래서 제가 우리 한 선생님 결혼식 때문에 강의를 이제 빠진다는 말씀을 하셔서 본인이 결혼하냐 물었어요. 본인 결혼식 아니면 사실 가기가 어렵죠. 아무리 너무너무 친한 찐친이라도 왜냐하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나는 내년에 합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1년 동안은 사실 피치 못한 어떤 사정이 있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시급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이 결혼하는 거 아니면 가지 마라 제가 막 그랬는데 좀 고민해 보실 문제예요. 선생님들 다른 거 그동안 했던 거 다 하면서 어떤 합격이라는 결과를 만들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좀 철저하게 관리되어 있는 스케줄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결석하시면 안 되고 토요일이 가장 중요한 날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토요일을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최선을 다했어라는 또 만족감도 드실 거고 인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가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한 번 밀린 강의 사실 이거 따라잡기가 힘들어지고요. 또 인강은 강의가 한 번에 쫙 올라가기 때문에 얘를 나눠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금 있다가 인강 주간교육계획에서 보겠지만 그때 이제 한 주차 강의를 화수목으로 나눠서 쪼개서 듣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스피치 테스트, 백지 쓰기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직강, 인강, 라이브 모두 우리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이런 방법을 취하면 되고요. 그 밑에 적어놨네요. 다음 카페. 공부 전략이 중요해요에 보면 동영상이 탑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동영상 제목은 없네요. 메타인지를 활용한 공부 방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꼭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고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직강과 라이브 선생님들은요 지금 주간 공부 계획표가 있는데 토요일이 그죠 강의 날이고요. 이렇게 강의 열심히 듣고 같이 공부할 거리를 모은 다음에 저녁에 집에 돌아가시거나 해서는 그 소형력 1에 대한 암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 정도는 하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우리가 소형력을 만약에 6개로 나눴어요. 그럼 이 6개 중에 하나는 오늘 밤에 공부하고 잔다. 그럼 뭐예요? 일요일 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젯밤에 소형력 1 공부해 놓은 걸 인출하는 거죠. 인출하면서 내가 어제 뭐 했지? 그래, 어제 성격했는데 큰 체계는 이렇고 첫 번째 영역에 대해서 내가 암기한 건 뭐뭐였어 라고 인출하면서 머리도 감으시고 뭐 준비도 하시고 그 다음 다시 일요일날 휴식이라 해놨지만 소형력 2 암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휴식은 뭐 자유지만 우리 특히 일을 병행하거나 뭐 육아를 병행하거나 학부 병행하는 선생님들은 토요일, 일요일이 진짜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휴식하고 이럴 새가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시되 조금 빠듯하게 내가 생활을 해줘야 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좀 그거에 맞게 계획도 세우시고 실천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형력 2, 소형력 3, 뭐 소형력 4 이런 식의 이제 나눠놓은 영역들을 시간대별로 배치해서 암기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월요일 보면 월화수목 금은 지금 아침 8시부터 9시 1시간은 계속 뭐예요? 누리과정 공부예요. 아까 말씀드린 누리과정 해설서 그 부분을 공부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 1시간이어도 좋고 40분이어도 좋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짜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월요일 오전 시간에 3시간, 9시부터 12시간 이렇게 묶어놓은 이 3시간에 지난주 영역 복습 이렇게 해놨죠. 여기서 말하는 지난주 영역은 우리가 오늘은 첫 번째 주니까 지난주가 없었지만 두 번째 주 우리 사상만 들어가도 교육 사상만 들어가도 뭐가 있어요? 1주차 때 배운 성격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걔를 데려와서 반복하셔야 돼요. 3주차 발달 심리 들어가면 이제 뭐가 돼요? 성격과 사상이 반복돼야 될 그죠? 영역이죠. 발달 심리 다 끝나고 놀이 들어가면요. 성격, 사상, 발달 심리 계속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 쌓이면서 선생님들이 복습해야 될 영역이 많아집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성격을 다 외웠는데 그 두 번째 주는 사상을 또 일주일 동안 다 외우고 나서 이 또 성격을 하려면 일주일이 필요한데 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이 두 영역을 다 하지? 발달 심리가 들어가면 성격과 사상의 발달 심리까지 어떻게 다 하지? 그런데 어떻게 다 하게 되냐? 10월이 되면 개론과 신의사 예자 다 전체를 하루에 끝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져요? 선생님들이 소형력으로 나눠서 암기하고 인출하기를 계속 작게 반복해 놓으면요. 한 8시간 걸려서 공부했던 것들이 30분에 인출되는 경험을 합니다. 다른 것들이 다 이해의 그런 어떤 나의 그 배경 지식으로 들어가면서 중요 키워드들만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이 많은 영역을 복습하지 하지만 이게 복습이 가능해지게 공부가 된다는 거 선생님 생각하셔서 꼭 지난주 영역을 데려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두 과목 지금 보면 우리가 사상 공부할 때 성격과 사상을 하게 되면 2과목 이상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우리가 교차 학습이라 그래요. 영역 2개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 영역 복습에 선생님들 꼭 동그라미 해 놓으셔서 그 이전 주 거를 가져와야 한다는 거 생각하시고, 자, 여기 보면 지금 소영역 1, 2, 3, 4, 5까지 다 하고 화요일 날 보면 강의 영역 전체 암기 이렇게 해놨죠. 점심 먹고 나서. 그래서 이 강의 영역 전체 암기라는 건 이제 전 영역에 대해서 우리 지금 토요일날 공부한 거 전 영역이 소영역으로 나눠져서 암기가 됐다면 이제 전 영역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영역을 다시 인출하시면서 부족한 부분 암기하고 이러는데, 사실 토요일날 강의 듣고 나서 일요일, 월요일까지 다 암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화요일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시 시간표니까 우리 선생님들 그거 좀 조절하셔가지고 화요일이나 뭐 수요일 정도까지는 끝날 수 있게. 근데 보통 이제 올데이고 하루 종일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보통은 화요일 밤까지는 끝나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부족한 걸 다시 재반복하더라도 그래서 그 정도의 좀 긴장감을 갖고 공부를 하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 보면 기출문제에 시험 보고 해설 강의 듣는 부분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올라가는 기출문제 수요일 날 드리니까 그것도 시간대에 넣으셔가지고 인출을 하셔야 한다는 거,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암기를 좀 해두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도 똑같이 계속 반복 암기하면서 저녁 시간은 다음 주 영역 예습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공부해야 될 영역을 좀 나름의 체계를 세워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오면 훨씬 더 강의에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좋습니다. 이게 라이브반과 우리 그 직강반 선생님들 공부 계획 참고하시고,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요, 우리 다음 장 넘겨보면요, 지금 월요일날 저녁에 강의가 올라가기 때문에 화수목 이렇게 3일간
제가 강의를 좀 나눠서 이렇게 배치를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총 6차시 강의가 올라갔으면 화요일날 2차시, 수요일날 2차시, 목요일날 2차시 듣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수강한 후에는 바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그게 효과적이에요, 사실. 그래서 라이브반과 직강반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벼락치기 방법이에요. 토요일날 저랑 한 영역을 다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막 집중도를 높이고 좀 이렇게 직강을 참여하면서 뭔가 이렇게 공부 의욕을 만들고 이런 건 참 장점인데 어찌됐건 이건 지금 벼락치기 방법이고요. 우리가 하는 건 인강 선생님들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쪼개서 들으면 되기 때문에 1차시 강의를 다 듣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암기하고 2차시 강의 내용 듣고 난 다음에 2차시 암기하기 전에 1차시 공부한 거 다시 인출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암기를 누적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화수목이 이렇게 수강과 그다음에 책에 세우고 암기가 반복되는 스케줄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전체 또 영역 암기를 한번 돌리시고 토요일 정도의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되겠네요. 우리 인강 선생님들 스케줄은. 좋습니다. 직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되 요일이 바뀌고 차시별로 나눠서 수강하고 암기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 생각하셔서 접근하시고 제가 그 밑에 실천하면 합격합니다 라고 해놨는데 우리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반복됩니다. 꼭 공부했으면 그 영역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요? 목차가 나와야 돼요. 목차가 나오고 그 목차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조금만 추가시켜 놓고 계속 내가 인출하는 방식의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하루 자투리 시간 계속 임용에 대한 생각만 하시다고 제가 그걸 뭐 임용에 생활화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는데 머리 감을 때도 밥 먹을 때도 계속 이 임용 시험에 대한 생각, 내용 생각 이런 걸 하시다 보면 이 에너지가 다 모아지면서 그랬을 때 사실 합격이란 결과가 또 만들어진다는 거 생각하셔서 자투리 시간도 잘 쓰셔야 하고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내일의 공부 계획표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평가하시고 내일 공부 계획도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보낼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는 과정을 꼭 밟으셔야 되죠. 좋습니다. 자, 우리 그 뒤에 공부가 안 될 때 좋아요. 환경을 바꿔라, 뭐 계획을 수정해라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선생님들 뭐 이 내용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왜 이 공부를 하는지는 꼭 선생님들 나름의 이유를 찾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 유아 임용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요거를 꼭 답을 찾으셔서 공립교사가 될 거야. 왜 어떤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선생님 나름의 이유가 있어야지만 흔들릴 때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1년 만에 합격한 선생님도 계시고 조금 2년, 3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그런데 한 선생님께서 3년을 공부하셨는데 이제 결과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 그러셔요.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올 줄 알았으면 괜히 많은 걸 포기하고 공부를 했다. 즐길 거 즐기고 친구들하고도 많이 놀고 어디 좋은 곳도 가고 그럴 걸 괜히 이 모든 걸 포기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절망감 속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거기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우리가 쓰게 될지 모르지만 결과를 우리가 알고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투자를 해도 절대 손해볼 게 없는 게 나는 이 임용 공부라고 생각은 한다.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은 시간을 쓰고 이러면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좀 손해를 본 것처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 임용 공부라는 이 되게 압축된 시간 속에서 쏟아내는 이 많은 어떤 열정과 또 이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한 그 막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그 노력이죠. 그런 것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요. 선생님들이 이건 정말 손해볼 거 없는 투자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선생님들 그걸 같이 공감하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설령 공립유치원 시험에서 빠른 결과를 못 만들어내더라도 내가 이 과정을 밟지 않았다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공부를 좀 같이 하자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선생님은 물론 그 선생님이 1년 만에 합격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 선생님 말은 그런 거예요. 본인은 물론 이렇게 빠르게 합격했지만 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짜 이 지금 임용 시절, 이 임용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어린이집에 취직을 하든 사립유치원에 취직을 하든 정말 이 많은 것들을 모르고 가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었을지 정말 아찔하고, 합격 못했다 하더라도 진짜 너무 귀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도 같이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격을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불합을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인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게 진짜 공부였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는, 그래서 꼭 공립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만을 계속 선생님들 떠올리지 마시고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지적 전문성을 이렇게 갖추면서 많이 생각하는 이런 1년을 보내려고 하는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의 목표는 합격입니다. 수석 합격이죠.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은 꼭 이유를 찾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어떤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선생님들이 멋진 교사로 성장하는 그런 아주 계기가 되기를 응원드리면서, 좋아요. 우리 강의 계획서 우리 여기까지 보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1, 2월 성격 강의 시작하겠습니다.